수급 상황하고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 꼼꼼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키멘터리 시간으로 갈게요. 이혜수 앵커가 키멘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상승폭이 살짝 둔화되면서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중국 시장이 아직 개장 전이라는 부분입니다. 어제 검은 화요일을 또 보였던 중국 증시였는데 네. 사실 중국 증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네, 중국이 개장되기 전이라서 아마도 우리 시장이 좀 강하게 아마 매수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또 밀릴까 봐. 맞아요.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이 뭔가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많이들 불안하실 텐데 그 리스크를 체크하는 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간단한 거 좀 네. 알려드리고 최근의 흐름까지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중국 주요 지수들의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먼저 제가 이제 그려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 그리고 홍콩 항생 그리고 선전 지수 이 세 가지 지수를 연초 이후 수익률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홍콩 항생이라든지 선전이라든지 이쪽은 한 20% 이상 지금 연초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상해가 그나마 마이너스 한 15% 정도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가 다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신흥국의 이러한 좀 리스크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를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것을 알려드렸었고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중국 쪽에 이렇게 뭔가 느낌이 쎄할 때 체크해 보실 만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15 레이트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15 금리라고 이렇게 읽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중국 쪽 기업들이 혹시나 이제 부도가 난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은행들까지도 이제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 15금리가 뭐냐면 이 상하이 은행들끼리 이제 단기적으로 자금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버나잇 금리로 이제 초단기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짜리.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루에 돈을 빌려줄 때보다 당연히 1개월, 뭐 3개월, 6개월 이 길게 빌려줄 때가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더 비싸야 되는 게 더 높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금융시장이 이렇게 위험이 커지고 막 불안해지면 서로 간에 이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고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하루짜리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폭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한 번씩 이제 위기 때마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제 이 15금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15 레이트라고 이렇게 딱 치시면 바로 이 지표를 저처럼 볼 수 있거든요. 어제까지 이제 흐름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3월 15일 기준으로 지금 하루짜리 금리가 제일 낮고요. 순서대로 지금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단기 금리가 제일 낮고요. 장기 금리가 이렇게 높은 정상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미국의 제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러시아의 이제 좀 군비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이제 악재들 그리고 선전을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봉쇄하는 이러한 이슈들 외에 유동성 위기, 금융 위기 뭐 이런 부분들로 중국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또 우리 수급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힘을 주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오늘 또 기관이 산 종목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네, 어제 그래도 이제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또 기관들이 또 매집한 종목들 맞아요. 한번 연기금이 받쳐줬어요. 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라고 할 수 있죠. 미국에서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는데 어제 기관 투자가들은 미리 그 냄새를 맡았는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여행 항공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펀드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을 가장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코멘트에서 이 아시아나 항공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주 항공이라든지 하나투어까지 이렇게 편입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대표적인 리오프닝이라고 하면 이제 의류 관련주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의류 관련주들은 영업무역, 한세시력과 같은 이러한 OEM 관련주 쪽으로 기관 투자가들 어제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고 기타 건자재 관련 주식들도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하면 의류도 있지만 신발 관련된 부분들도 리오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백산이라는 종목이 이제 신발 관련해서 OEM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 종목들이 연기금에서 진에어, 한국공항 뭐 편입하고 있는데, 공항 관련돼서는 공항에서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공항, 이렇게 편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마무리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항공과 공항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의 항공 ETF인 Z라는 게 있습니다. JETS 6% 가깝게 올랐거든요. 그 부분이 같이 트렌드로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공 물류 서비스 전문 업체인 한국공항도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류, 신발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제 리오프닝이 되니까 재고를 확충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관련된 OEM 기업들의 생산 공장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쪽에 많은데 거기에서 가동률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뉴욕 포스트지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출근을 이제 많이 하면서 피부 미용 관련된 시술이 뉴욕에서 미국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관련된 미용 의료기기 쪽 여전히 수급이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반도체 테스트를 할 때 들어가는 소켓이 있습니다. 이 이제 퀄컴이라든지 TSMC 같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리노공업이 영업이익률이 40% 나오는데, 최근에 이들 주가들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도 저가 매수세가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강한 항공과 또 리오프닝 관련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그동안 기관이 꾸준히 매집해오고 있다는 부분까지 짚어주셨고요. 반도체 소켓 관련주 ISC까지 기관의 매수 종목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스튜디오 받아주시죠. 키맨 한번 만나고 왔었죠. 2부에서도 키맨을 만나야 될 시간입니다. 앞서는 뭐 종목 얘기 많이 안 하는데 두 번째 키맨 만나면 종목 얘기 많이 해주시죠. 관심 있게 듣겠습니다. 이혜수 앵커 키맨과 같이 계시죠? 네, 같이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지금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는 외신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코스피 시장은 상승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대외적인 악재가 산적한 시장에서는 모멘텀 플레이가 좀 유효할 텐데요. 네.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 의류 OEM 섹터가 이제 또 북미와 서구권 시장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또 성장세에 진입을 했다라는 기사가 네네네. 나오고 있어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좀 잘 선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준을 필두로 좀 선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뭐 한세 실업이 한 10% 정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다 어제 올랐거든요. 맞아요. 뭐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도 굉장히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 네. 영향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어떤 종목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싼지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의류 OEM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지난 4분기 실적 기준으로 제가 영업이익에다가 곱하기 4를 해서 연환산을 했습니다. 연환산을 해서 지금 시가총액하고 나눠보니까 언더아머 같은 이러한 이제 스포츠 아웃도어 관련된 OEM을 하고 있는 호전실업이 연한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퍼가 아직 4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OEM 업체의 영업무역이 한 4.1배 정도 어제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류 OEM 중에서는 이 두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짚어주셨고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는 섹터가 호텔 레저 쪽인 것 같아요. 네. 호텔 신라는 또 이 리오프닝 관련 쪽에서도 좀 소외되어 있는 양상이거든요. 중국 쪽 때문인가요? 그렇죠. 일단 중국의 소비주들이 전반적으로 심리가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부정적인 흐름인데, 이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주가는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좀 선택하기가 애매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영업을 못했고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자본 조달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에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좀 재무 구조가 건실하고 부채 비율이 좀 낮은 기업들 쪽이 그나마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편안한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텔 레저 서비스 쪽에 부채 비율을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서 한번 네. 가져가 봤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작년 3분기 기준입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이제 다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여행 중에서는 역시 이제 참 좋은 여행이
부채 비율이 거의 8%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뭐 강원랜드가 한 15% 정도 하고요. 노란풍선이 1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갈수록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자본 확충과 관련된 이슈가 난 좀 불안하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부채 비율이 낮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기관이 샀던 종목 중에 항공주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항공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아시아나항공을 오늘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네.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미국 쪽의 그 항공 ETF와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들의 움직임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이제 델타 에어라인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항공사들이 있거든요. 이 항공사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이제 JETS라는 ETF인데 오늘 이제 아침에 끝난 ETF가 한 6% 정도 상승 흐름으로 끝났습니다.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제가 한번 비교해서 가져가 봤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합입니다. 빠진 게 없고요. 나머지 이제 미국의 항공주 ETF 그리고 대한항공은 마이너스권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상대적으로 뭔가 좀 모멘텀이 있을까 그런 부분 그리고 수급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공 쪽도 항상 이제 부채 비율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항공도 원활하게 이제 여객 수송을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채 비율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이제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본이 좀 잠식돼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 참고로 요거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항공사들은 부채 비율이 다 지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 항공사 위에 공항에 관련된 물류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인 한국공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46%로 좀 낮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항공주 중에 어제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던 게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주로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사모펀드가 메인으로 트레이딩하는 종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1월 15일 아시아나 항공의 거래가 재개가 되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제까지죠. 어제까지의 아시아나 항공의 주가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누적적으로 순매수한 포지션을 제가 진한색으로 이렇게 가져가 봤습니다. 사모펀드가 이제 진한색이 이렇게 올라오면 아시아나 항공의 주가가 매우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작년에도 그런 그림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 올해 초에도 누적 순매수 포지션에 사모펀드가 올라가면 아시아나 항공의 주가가 이렇게 튀는 그런 흐름을 그러네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0.3%의 비중으로 사모펀드가 첫 매수가 들어왔고요. 아시아나 항공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랐다라는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사모펀드 투신 이란 한두 곳에서 좀 세게 지금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이제 뭐 항공주들 특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금 다 팔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을 좀 빈집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빈집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매수를 사줘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뭐 수급 상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1년 동안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증권사 평균 이제 목표 주가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치 그래프까지 한번 가져가 봤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영업이익 추정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같이 좀 하향 조정이 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바닥을 찍고 지금 턴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영업이익이. 그리고 목표 주가도 같이 이렇게 조금 살아나는 아직까지 영업이 원활하진 않지만 어쨌든 최악의 흐름은 좀 지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가지고 온 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항공사들이죠.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상장되어 있는 항공사들인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SC라고 부릅니다. FSC. 이게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이 대형 항공사, 국적 네. 항공사라고 부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LCC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예, 이 저비용 항공사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데 아시아나항공이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LCC인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1조 정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대형 항공사, 국적 항공사가 1조 5천억이고 LCC가 1조 정도 수준이라면 아시아나항공 쪽에 뭔가 저평가 부분을 사모펀드가 보고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지금 사모펀드가 그저께부터죠. 지금 14일부터 조금 매집하고 있다는 부분 좀 키멘터리께서 짚어주셨습니다. 키멘터리 시간이었습니다.